주민들은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대로 보상력,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민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와 광명시는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의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명시흥 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정당하며 신속한 보상, 주민 피해 구제에 사력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 광명 직결도를 반영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총사업비를 기획하라. 기존 1기, 2기 신도시의 경우 부실한 광역교통 대책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통 체증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를 내세우며 과거 신도시 교통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성후 교통 대란이 이어지고 이는 온전한 주민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자 서남북권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위생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도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의 통과교통으로 인한 도로 구간 상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 광명 직결 도로와 안양천 횡단 교량 등이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LH에서는 신도시 장래 교통 수요와 주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임기응변 개발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생활 SOC와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약속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원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규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받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 언론 매체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입니다. 지금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는 가장 넓다고 알려졌나요? 384만 평이고 여의도에 4.3배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보상 지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보상 지연 이유가 LH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이유예요. 왜 국가공기관의 재정망 악화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의 핵심을 풀기 위해서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시흥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특단의 대책이랑 그 다음에 보상 토지주가 대략 몇 명이고 산정된 어바우트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최소한 2년 전에 미리 시작된 다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부산처럼 보상 일정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에 보금자리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참 우리 국책사업 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 주민 간의 그런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정을 해놓고 보상 일정을 다른 남양주나 하남, 인천, 계양지구 등과 비교해서 보상 일정을 특정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광명시장님과 시흥시장뿐만이 아니라 광명과 시흥시가 선택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강력히 해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바로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거라는 걸 알아야지 주민들이 이주대책도 세우고 본인들의 사업장과 생계를 위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생명이 걸린 행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확실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했다가 2015년도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도 재정 건전성 문제로 해제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많은 광명 시민들께서 지난번처럼 또 중간에 취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부나 LH나 절대로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몇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LH에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발표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땅 매입 이런 건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LH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스스로 이런 원인을 자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특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방금 전에 임병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약속한 대로 내년부터 바로 토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국토부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을 LH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좀 더 강력하게 LH에 이것을 주문해서 원칙대로 바로 24년도부터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강력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대략 몇 명 정도가 피해입니까? 지금 약 384만 편 중에 사유주 약 300만 평으로 좀 알고 있고요. 소유자 수는 약 4,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00명. 어바우트 보상 책정 금액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3,0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4,800명. 시장님은 4,800명 어디게 정확하게? 네, 그걸 제가 이제 신호부서한테 확인된 건데요. 또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 이상 필리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네, 뉴스팜의 김혜준 기자입니다. 아까 그 기자회견 하실 때요, 그 토지 주민들이 평균 부채가 6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 그 광명총 대책에 따르면은 그 토지 주민들 전체는 한 1조 7천억 정도가 부채가 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큰 부채에 대해서 광명시하고 시흥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줄 건지, 그리고 정부나 LH 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 주민들의 이 금융부채나 이자 부담에 대해서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금융부채 6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대책위 분들이 실태조사를 하신 결과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주민들의 부채를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이자 부담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냐는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와 더불어서 피해구제 특별법이라든지 피해규제와 관련된 별도의 입법사항이 좀 수반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흥지구는 다른 신도시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측 가능한 중앙정부의 신뢰보호 원칙 차원에서의 피해를, 특히 이 이자 부담과 관련돼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희들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기간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 상임위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을 통해서든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바로 토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원동에서 또는 시흥에서 소를 키우시던 분이 어차피 여기서 평생을 삶과 생계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 정부의 구책 사업으로 이 도시를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 가서 목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돌아와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 금융 비용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금융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다가 보상이 늦을수록 눈덩이 좀 불어나면 나중에 보상 받아도 다 은행의 대출이자 갖고 나면 말 그대로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우리 원주민들이 올바른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내년에 당초 계획대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진입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예, 경기 노회섭입니다. 그 3개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이런 데보다 지금 강명, 시흥, 신도시가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이 지금 LH의 재정 경제사가 악화 등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유독 강명, 시흥 쪽만 늦어진다 그러면 혹시 이거 외에 다른 원인이 있나? 혹시 뭐 비선 라인이라든가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혹시 또 정치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촉구하는 거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뭐 촉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 지자체장님께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또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정치적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걸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LH가 현 정부 들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LH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워낙 규모가 큰 것이고 보상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호흡 조절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저희는 선의로 추론을 합니다. 선의로 추론을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LH 중앙정부의 문제일지언정 우리 시흥시민과 광명 시민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2년 11월에 지구 지정됐을 때 24년에 보상 공고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서서 준비를 해온 우리 3,4천여 명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약속대로 보상 공고가 2024년 내에 이루어지고 명확한 우리 시민들에게 일정이 공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LH의 문제까지 저희가 거론하는 건 또 아닐 듯해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승원 시장께서도 네, 임명택 시장과 같은 생각이고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와 강명시 주민 대책위 그리고 시흥시와 강명시 공직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단일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명 시흥이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의 그 주민들과 대책과 같이 협력해서 정부에 똑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일관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네. 그 LH의 재정 공정성 악화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윤석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LH와 보상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부채 이자 문제거든요. 피해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 파악을 해보셨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주민대책위 분들과 피해 사례를 놓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주신 자료를 그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 저는 공개해도 될 듯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가 보상 일정, 그러니까 2022년 11월 지구지정 당시 2024년에 보상 공고하겠다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잖아요. 이걸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 공고를 하겠다라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고, 저희 시장들로서도 이참에 확실한 LH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신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LH의 입장 표명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적으로는, 구두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보상이 지연됩니다라고 전달된 LH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간접적인 전원들에 의해서 지연될 걸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LH에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해당 부서에서 보상 속도를 보셨나요? 오늘부터 있어요. 공식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명택 시장님도 이제 시흥 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저도 강명 대책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서 빨리 보상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청들을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군 협의체 통해서도 의견을 냈고 직간접적인 의견을 주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기 때문에 LH가 국토부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믿고요. 그 대책을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쭉 정기태 기자입니다. 지금 그 작금의 그 LH 사항이 이한준 사장과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그 양평 고속도로권으로 또 이한준 LH 사장은 지금 현재 그 임직원들이 전부 그 사표를 쓴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뭐 조직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광명시흥 그 공동 기자회견 하시기에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나 이한준 사장한테 직접 간판을 가서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간판 지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는 그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장관이나 그 이한준 사장을 만나서 담판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시행사님은 저하고 오늘 당장 달려가서 담판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입니다. 지금 두 시장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정진태 기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시흥이나 안산, 광명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주택공사 사장이 뭐 쉽게 말하면 경질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임직원들이 지금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원희룡 장관님의 그 결단도 있지만 주민들의 그 총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건 양시가 합해서 국회 앞에서라도 정말 그 상당한 그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뜻을 반드시 큰 뜻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나지 다른 도시는 보상도 하고 다 하면서 시흥 광명만 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두 시장님께서 좀 그 시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 기자회견은 국회 앞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의원분들도 같은 마음이신데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 사실은 시흥 시장님하고 함께 저희가 일정을 맞추려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점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상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LH의 그 이한준 사장님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한준 사장이 오히려 현직에 남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흥시나 광명시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한준 사장이 시흥시에도 다 다녀갔고 광명시 다녀갔습니다. 현장에도 다 다녀서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LH 사장께서 적극적으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인사 문제를 다른 형태로 풀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차제에 좀 LH가 더 적극적으로 임대하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저도 기자회견했고 시의사님도 시의회도 기자회견했습니다만은 그 상기 신도시의 LH 직원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에 갔더니 이 땅이 LH 땅이요 이렇게 주민들이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LH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김동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토지 주민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주민들이 이제 삭발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제대로 보상 못할 거면 차라리 지구주정 철회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명시장님께서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하라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책정된 금액이 얼마고 얼마로 증액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까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지구지정 철회. 예, 지구지정. 지금들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해제할 당시에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신초등학교에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시흥시 주민들도 거기서 집회했었고 강릉시 주민들도 거기서 집회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견이 좀 나눠졌습니다. 철회하라는 의견과 계속 진행하는 의견과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철회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이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께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나눠지게 되면 오히려 LH는 주민들의 의견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뒤로 한 발짝 더 물러서서 현재 이 상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오히려 더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단일한 주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싸움에서 필요한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제 쪽에서 잘 협의해 주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금액을까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기 신도시를 사업을 하면서 서울로 넘어가는 범안로나 안양천의 교량을 신설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상기 신도시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LH는 서울시가 잘 협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들어가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이것은 모든 정치권과 시민과 함께 대응을 해서라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를 늘려서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분들께 광명 시흥 신도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뭐 한 시간 이야기도 부족할 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남공화국, 우리 대한민국 지난 역사상의 발전의 역사를 보시면 강남과 판교, 분당, 경부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현대사의 역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강남 중심 공화국 기형적인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 중심의 발전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 이 광명시흥 신도시 380만 평 여의도에 4.5배 되는 이 신도시는 정말 미래 신도시로서 이 수도권의 균형
발전 전략 차원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여의도, 목동, 시흥, 광명, 신도시, 그다음에 송도로 이어지는 이 수도권의 서부층 라인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강남 쏠림 현상을 막아낼 수도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되고 이 서부권, 우리 수도권의 서부권의 도시 경쟁력도 높아진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지정 철회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광명, 시흥, 신도시만큼은 우리가 만들 마지막 미래 신도시인데 좀 광역교통비도 좀 세우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총 사업비도 좀 증액하고 광역교통도 KTX 광명역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북철도 놔야 되고 서해선을 통해서 언젠가는 평화경제국까지 이뤄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 몇천억 도준에 만해가지고 이 마지막 남은 이 380만 평을 엉망으로 만들까봐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중앙정부가 이참에 광명 시흥신도시 380만 평의 미래 비전을 보고 더 적극적인 투자로 더 좋은 광역교통망 만들어내서 정말로 강남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으로라도 접근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정해진 시간이 지금 훨씬 넘었기 때문에 더 없으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책이 회장님이신데 손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승현 시장님께서 철회냐 계속 진행이냐 이런 거는 주민이 결정할 일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은 여태까지 순객체로만 취급받아왔습니다. 뭐 여기에 2021년 2월 24일 보금자리를 발표할 때 뭐 주민한테 묻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구주장 한다고 할 때 물은 것도 아니고 보상을 언제 한다는 것도 자기들이 뭐 원래는 우리 시장님이 기억하시지만 2023년에 선분양 한다고까지 포함했다가 선분양은 뭡니까? 보상을 다 해야 하고 나서 분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2022년까지는 보상을 다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2024년 그리고 또 엊그저께 민간공협의체에서는 아까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국토부가 2025년 말 또는 26년 초에나 보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자기 입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6년 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것도 껴있지 않고 우리의 뜻을 물은 바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요구를 얘기했지만 뭐 받아들여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우리가 철회하라 아니면 신속 보상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거 주민의 결정에 따라서 뭐 양갈래길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그런 미래 결정은 우리 시장님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주민과 협력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안도 해주시고 리더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국토부에도 다른 총의를 모아서 같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1분만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시에 있는 시흥광명 신도시 개척위원회 김재동 위원장입니다. 저 마이크 있으면 좀 바쁘신데 나오네. 네. 1분만 시간을 주시죠. 어저께 제가 잘 아는 동생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종균 동생 이복균인데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계속 빚 때문에 독촉받고 계속 그러다가 사인은 다시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고 주위에 곧 자살하겠다, 곧 죽겠다, 곧 파산한다, 곧 이혼한다 등등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역시 삭발을 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힘든 형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맷집 좋은 사람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쳐다봐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 바로 죽어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은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지만은 LH에서는 내년도에나 가야 지자물 조사를 2년 거치고 그 다음에 보상 계획이 나오면 최초 계획보다 2년, 3년이 늦어지게 되는데 그동안에 아까도 평균 부채가 6억인데 1억 이상의 빚을 더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코스피 뭐 주식을 보든 뭐 또는 대출 이자를 보든 뭐 하나 전망이 좋은 게 없고 세계적인 불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지 어떻게 주민들이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죽어가는 우리 서민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100% 수용을 원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정책을 하는 것이 정책 위반자들이지 우리 주민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빚 때문에 내 재산 처분 못하고 빚에 눈덩이가 불어나는데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불쌍한 주민들을 쳐다보시고 부지해 주시고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명 시연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커피 들어?